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서커스에서 경서도 정가 강의 맡고 있는 김승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다이애나 선생님과 처음 만난 게 2016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래서 그동안 민요랑 장구 가르쳐드리고 또 정가도 가르쳐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냥 가면 좀 아쉬우니까 노래 한 곡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 소개인데요.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정말 뿌듯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후기 문자인데요. 뭐 후기 문자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수업 과정 끝난 다음에 보내주시는 문자여가지고 제가 잘 기록해놓고 또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수업 정가, 민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시간인데요. 일단 노래 한 곡 배우고 뱃노래 채택했습니다. 뱃노래 먼저 배우셨던 분들도요. 또 내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버전일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배워야 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걸 살려서 내가 민요를 불러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장구범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막하게 생각하셔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기 레슨 200% 활용법인데요. 우리 해야 되는 곡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은 한 곡만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이제 저랑 통화하실 때 선생님들이 진짜 허망하다 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허망하지 않게 실기 레슨 시간 동안 1차 공부나 혹은 수업 실현까지도 영향 미칠 수 있는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뱃노래 먼저 배워볼 건데요. 처음으로는 제가 먼저 한번 쭉 불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뮤직서커스는 인강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짝 보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노래 한 번씩 따라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구를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장구를 치면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래만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국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서양음악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처음에 민요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기준박 자체가 3분박이라는 걸 놓치고 가세요. 우리 기준박 자체가 보통 우리 음악하면 4분의 4 박자가 생각이 나죠. 자, 근데 우리 국악은 4분의 4 박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뭐예요? 8분의 12 혹은 8분의 9. 다 3분박이거든요. 근데 이 3분박을 놓치고 노래를 배우고 나면 장구랑 노래가 같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3분박을 정확하게 세면서 우리 노래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노래 불러드리는 동안 삼각형 그리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아, 노래가 이렇게 3분박으로 딱딱 떨어지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분박으로 노래를 세면서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장구랑 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분박 세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기야 디어차 어허야 디어 어기야 차 뱃놀이가 찬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절양도 하구나. 자, 이렇게가 뱃노래죠. 자, 우리 뱃노래를 한 번씩 따라 불러보면서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뮤직서커스 인강에서 볼 수 있는 부분 활용해서 봐볼게요. 자, 인강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려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번씩 따라 부르는 학습이 진행됩니다. 한마디씩 노래 따라 해볼게요. 어기야 디어차 해볼까요? 어기야 디어차 지금 노래하실 때 디어 하고 포인트 잘 넣고 계시죠? 하행하는 음에서 상에 있는 걸 한번 꾸며주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 마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디어차 다음 마디 어허야 디어 어기야 차
마디. 세 번째 마디. 뱃놀이가 찬다. 네 번째 마디 소리 멀리 보내면서 호리치는 파도 소리. 다섯 번째 잠을 깨우니 다음 마디 들려오는 노소리. 마지막 마디 절양도 하구나. 좋아요. 자, 우리 지금 이 악보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노래하면서 보여드렸던 악보랑 달리 어떤 기호들이 생겼죠. 자, 이 기호가 있고 없고가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민요 같은 노래와 동요 같은 노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체크해드렸는데 선생님들 보고 이 표현을 체크하라고 했으면 아마 요성 정도만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요성 정도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행하는 음정에서 약간 상행하면서 살짝 음을 쳐주는 거나 혹은 강세가 들어갔다는 건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부르시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민요는 여기에 악센트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때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악보를 보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되어 있는 악보를 보고 따라 해보고 그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이번에는 체크가 되어 있는 악보를 보고 우리 선생님들 나눠드린 악보도 똑같죠. 이 악보 보면서 다시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배우신 분들도 크게 불러주시고 안 배우신 분들은 또 배우셨던 분들 소리 따라 들으면서 한번 같이 다시 불러볼게요. 삼각형 그리면서 하나, 둘, 셋, 시작! 어기야 디어차 어야 디어 어기야 차 뱃놀이가 찬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절양도 하구나. 그쵸? 이 학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구를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장구를 칠 때도 뭐가 먼저 되면 좋을까요? 이 노래에 반주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저한테 처음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제가 학교에서 혹은 뭐 그 기존에 조금 배워봤는데 노래도 부르겠고 장구도 치겠는데 같이가 안 돼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노래도 잘 되고 장구도 잘 되는데 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단언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노래가 안 되거나 장구가 안 되거나 혹은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 따로, 장구 따로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인강에서 두 번째 파트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씩 노래를 따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처럼 부분 지어서 쭉쭉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인강 들으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제 노래가 작게 나오는 거 들리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 삼아 가면서 쭉 불러주시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선생님 제가 장구 쳐드릴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노래만 불러볼게요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장구가 이때 이 박에 들어오는구나를 몸으로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제가 노래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장구만 쳐볼게요 하는 게 나와요. 그때는 뭘 배우는 거예요? 노래 내가 이제 익숙하니까 들리는데 장구랑 노래랑 조금 다 박자가 다른 부분이 있네 라는 거를 몸으로 익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노래랑 장구랑 같이 됩니다. 노래 따로 장구 따로가 완벽히 학습되면요, 범창은 한 번 내지는 2번만 돼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범창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내가 노래랑 장구가 박자에 정확하게 맞게 잘 가고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체크해 봐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장구 범창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꿀팁들을 좀 드릴 건데요. 정말 공통으로 매년 제가 답변 드리는 질문만 모았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장구가 먼저일까 민요가 먼저일까입니다.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라는 것에는. 그런데 한번 그냥 생각해 봐주시겠어요? 장구가 먼저일까? 민요가 먼저일까? 자, 두 번째는 동요 같은 민요. 정말 안 된다고 우리 얘기 많이 들어요. 동요처럼 부르면 안 돼. 민요는 민요처럼 불러야 돼. 토리 특징을 살려서 불러야 돼. 라고 정말 많이 듣는데, 특히 이제 시험 보셨던 분들께 후기를 들을 때 그런 답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자, 근데 정말 안 될지, 이때 말하는 동요 같은 민요는 무엇일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구가 먼저일까, 민요가 먼저일까? 장단 점수랑 민요 점수가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장구랑 노래가 이제 각각 몇 점이다. 우리가 물론 실기 점수가 같이 문구 들어서 나와서 내가 어디서 몇 점을 땄는지는 모르지만 얘네 둘이 각각에 할애되어 있는 점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장단 점수는요, 약간 패스 앤 페일 과목 같은 거예요. 우리 패스 앤 페일 과목은 어때요? 출석 잘하고 한 4번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한 3번만 빠지고, 그 다음에 숙제해야 되는 거 하고, 딱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지킬 것만 지키면 패스가 나오죠. 그 다음 민요범 점수 같은 경우는 ABC로 학점이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둘 다 5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요가 만약 10점이라고 하면 장구가 5점, 민요가 5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더 따기 쉬워요? 장구 5점이 훨씬 따기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구를 먼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민요는 내가 방금 뱃노래를 열심히 배웠어요. 뱃노래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시험 때 뱃노래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죠. 그쵸? 수십 가지 곡 중에서 경우의 수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국거리 장단은 어때요? 하나 제대로 배워놓고 나면 10곡, 15곡, 20곡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장단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구를 먼저 잘 잡아놓고, 특히 장구는 경서도에만 영향 미치나요? 남도 민요에도 영향 미치죠. 그래서 장구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장단 점수를 패스를 만들어 놓고, 자,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비장단 치고 시작하라고 하는 지역들이 좀 있죠. 예비장단 정확하게 치고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기본장단 정확하게 아는 거. 우리 교과서에 기본장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부분대로 장단을 잘 배워놓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변연장단을 치지 말라고 하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변연장단을 어느 곳에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덕, 더러러, 따기닥다 같은 우리 조금 어려운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되고 나면 사실 장구 점수에서는 크게 엄청 잘한다, 장구가 너무 못한다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민요 점수는 이제 ABC 학점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C0인 민요 점수를 A0로 만들고, 또 A0를 A+로 만드는 연습을 진행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민요 점수를 그럼 만들려면 A0까지 일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리 선생님들이 동요 같은 민요, 동요처럼 부르면 안 돼, 민요처럼 불러야 돼 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는데요.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요가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TV 나와서 동요 불러요. 너무 잘 부르는 친구들 있죠. 우리가 동요처럼 민요 부른다고 할 때 그렇게 너무 잘 부르는 동요인가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노래를 잘 못할 때, 뭔가가 어색할 때 그걸 동요 같다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기깔나게 음정, 박자, 발음, 발성 정말 잘 맞춰서 동요를 동요답게 부르는 아이들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요라는 글자를 노래라는 글자로 바꿔볼게요. 무슨 얘기냐? 레벨 1에 노래 부르기 자체가 익숙하고 잘 되어야지 그 다음 내가 민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레벨 1이 안 되는데 2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는 이게 레벨 1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자, 노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음정, 박자, 발음, 발성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음정, 박자, 발음, 발성이 전혀 잘못되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민요의 식임새나 뭐 표현이나 뭐 토리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노력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나는 음정, 박자, 발음, 발성 잘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민요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요처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진짜 동요 같은 걸로 그냥 시험장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제가 아까 민요 같은 경우는 A, B, C 학점이 나오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A냐, B냐, C냐를 결정하는 건 민요 같은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음정, 박자, 발성, 발음이 잘 맞으면 C에서 B, B에서 A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B뿔 맞고 싶어요? A0 맞고 싶어요? A0 맞고 싶죠. 우선은 A0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민요는요, 플러스 혹은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간과하는데요. 우리 국악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국악을 전공하시지 않는 선생님들께서 민요를 부르시는 걸 보고 저한테 혼란스러움을 많이 토로하세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민요와 이 임용고시 선생님들이 부르는 민요가 너무 다르다. 이게 자기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냐라는. 그러니까 국악을 전공했지만 내가 민요를 전공한 게 아닌 이상 사실 노래를 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듣는 귀는 있죠. 자, 근데 우리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민요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시는 노래가 국악 전공자들한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이 말씀드린 마이너스 민요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표현을 살린 게 좋은 거예요? 안 살린 게 좋은 거예요? 안 살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배우시는 민요 선생님이 노래를 잘 부르시고 표현이나 식임새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잘할 수 있게 티칭을 해주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시험 보아서 들어갈 건데 내가 이상한데 선생님이 그게 맞아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신다 그러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럼 C0에서 A0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A뿔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식임새, 요성, 토리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 C0에서 A0까지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임새나 요성이나 토리의 특징을 살리는데 이걸 잘못 살려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민요 요성할 때 선생님들이 고갯짓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노래 요성을 따라하는데 고개를 흔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민요 국악기를 생각해보면요. 가야금, 대금, 기본적으로 악기는 줄을 흔들거나 악기를 흔들면 음이 올라가요. 자, 근데 우리가 고개를 흔들면요. 음이 내려가요. 자, 그럼 그건 요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성을 넣어서 고개를 열심히 흔들면서 부르는데 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래서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임새나 요성, 토리의 특징을 살려서 잘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음이 안 맞거나 혹은 발음이 이상해지거나 한다 그러면 그걸 좀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해드리면 장구가 먼저일까 민요가 먼저일까? 뭐가 먼저예요? 그쵸. 장구 점수 높이기가 훨씬 더 쉽고 아까 훨씬 더 광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단 점수를 우선 확보하고 그 다음 민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동요 같은 민요 정말 안 될까?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본 결과 기본을 잘 지켜서 부르면 동요처럼 식임새 요성 하나도 안 넣고 음정, 박자, 발성, 발음 잘 맞춰서 부르면 점수 정말 잘 나옵니다. 네, 정말 잘 나와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래 음정이나 박자, 발음, 발성 이제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요성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배워요. 왜냐면 뭔가 어색하고 어려우니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음정, 박자 맞춰서만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뜯어고치진 않아요. 왜요? 제가 들었을 때 괜찮거든요. 점수 깎을 만한 요소가 없어요. 장구 기덕 너무 깔끔하고요. 장구 정확한 박자에 잘 들어가고 변형장단 잘 섞어서 치고 노래 음정 잘 맞고 목소리 예쁘고 전혀 마이너스일 게 없어요. 그런 분들 점수가 잘 안 나올까요? 점수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동요는 레벨 1, 즉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레벨 1이고 그 다음 민요처럼 부르는 게 레벨 2예요. 1층 공사가 부실하면 2층 올렸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실기 레슨 200%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자, 실기 레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너무너무 범위가 많고 내가 이걸 정말 다 해야 되나 이거 다 했는데 시험 때 이거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실기 레슨 할 때 좀 선생님들이 그 외의 것들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로는 잘 배운 장구범창 1차에도 도움된다. 두 번째는 수업 실현, 곡의 포인트 체크하기. 세 번째, 서울 살아도 선택하는 비대면 수업입니다. 자,
재작년쯤이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11월에 이제 1차 시험을 끝나고 2차 파이널반을 진행하는데 정말 문을 박차고 들어요. 선생님 말한 거 1차 때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기에 왜 1차 때 나와요? 저는 2차를 가르치는 건데. 그랬더니 제가 몽고부 타령을 가르쳐 드릴 때 우리 교과서에 몽고부 타령이 정말 많이 실려 있는데 국거리랑 중물이 둘 다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국거리, 중물이 둘 다로 연습을 꼭 시켜드리는데 이때 제가 어떤 부분에서 국거리고 어떤 부분에서 중물인지 그리고 국거리, 중물에는 어떻게 살려서 불러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요. 자, 근데 이 부분을 한 번씩만 불러봤어도 너무 몸에 체득되어 있었을 이게 1차 시험에 나온 거죠. 몽고부 타령에 이 악보들이 나오고 어떤 게 한 배가 느린 장단이냐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장단이고 어떤 걸 보니 얘가 한 배가 느린 장단이다라는 걸 맞추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몸으로 해봤죠. 이미 중물이 국거리 치면서 노래했으니까 선생님께서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악보 보자마자 이거 국거리고 이거 중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두 번째로 우리 수심가 시험 들어가는 직전까지도 정말 많이 준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잘 안 배우고 잘 안 가르쳐주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심가가 우리 전체 교과서 40여 종 중에서 몇 개나 실려 있을까요? 17종에 실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교과서 3개 뽑으면 그 중에 하나는 수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이 실려 있거든요. 왜요? 중요한 곡이니까. 자, 우리 2018년에 서울에서 갑자기 시조가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시조?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이 국악곡 범주여도 약간 민요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시조나 창작 판소리가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 교육청이랑 채점 들어가신 선생님들 입장은 달랐어요. 아니, 어떻게 시조를 연습을 안 해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시조는 몇 종이 실려 있을까요? 24종이 실려 있습니다. 정말 많이 실려있죠. 자,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설마 나오겠어 하고 넘어가는 곡들이 생각보다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심도 있게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수심가 나오면 민요검창에서 1등 합시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수심가 나오면 한 번이라도 연습했네. 한 번도 안 해보고 왔네. 2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전자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악보 보면서 어설프게나마 불러봤던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정말 가사만 읽다 나갔다고 하시는 후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시조 시험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고 넘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수심가 가르쳐 드릴 때 조금 곁다리도 같이 가르쳐 드려요. 우리 수심가가 약사몽혼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라는 노래 가사를 노래하는데요. 자, 우리 지금 읽었어요. 한국어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자,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몇몇 선생님들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약사몽혼으로, 몽혼, 꿈의 영혼이에요. 꿈의 영혼으로 행유적이면, 행했던 것이 흔적이 있다면, 자, 내가 꿈에 했던 일이 흔적을 남긴다면, 흔적이 눈에 보인다면이죠. 가정문이에요. 문전성로가, 문 앞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길이, 돌턱이 반성사로구나. 반은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돌길이 반은 모래가 되었을 만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집 밖을 맘대로 막 나가는 게 가능했나요? 어려웠죠. 근데 꿈에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돌길이 반은 모래가 닮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왜?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꽃화자의 얼굴 용자, 님의 꽃 같은 얼굴이 그리워서 나 어이할까요? 그러면 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님이 그리워서 님 보러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면요. 제가 방금 해드린 이 풀이가 교과서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이 풀이만 제대로 해주셔도 이거 무슨 수업이에요? 언어 수업이에요. 언어 수업이랑 융복합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실험 나왔을 때 어려워하시는 곡들 있죠. 내가 자신 있게 노래 불러주기 어려운 곡들, 잡가, 혹은 이렇게 조금 전문인들에게 향유되던 민요곡, 시조, 가곡, 판소리 이런 곡들은 우리가 들어도 불러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문 한시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그 한문 한시에 대한 풀이가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한번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만 이해하셔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심가 배우시고 나서 우리 수심가 서도미뇨 토리를 두 개로 나누는 수심가 토리냐 반수심가 토리냐 그걸 나누는 가장 기준이 되는 너무 중요한 곡이고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다뤄서 있는 곡인 만큼 한번 가볍게 배우고 나면 이론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기할 때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서울사라도 선택하는 비대면 수업인데요. 우리 코로나 시국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는 다 마스크 안 써도 될 만큼 괜찮아졌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 초기에 화상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뭐 서울에 사시든 지방에 사시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이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질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전달하기에는 포커싱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전달하면 갑자기 음소거가 된다거나 뭔가 소리의 이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화상 수업을 계속하면서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한 달 한 달 느껴질 만큼 진짜 이젠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건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 서울에 사셨어요. 심지어 저희 학원 근처에 사셨어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오셨는데 어느 날 지금 선생님 제가 이번 주는 다음 일정이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혹시 이번 주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그럼 비대면으로 해요. 그럼 그 주에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전 선생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종강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요. 너무 좋은데 그냥 비대면 해도 돼요? 라고 하신 거예요. 학원 근처에 살아도 내가 준비하고 나와서 수업 듣고 또 다시 가고 하는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저 그냥 비대면 들으래요 하고 실제로 정말 한 5회 정도 거의 반 이상 나와 있었는데 그냥 안 오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괜찮아졌으니까 선생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비대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배우지는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선생님께 혹은 그 이전에 배웠다가 저한테 다시 배우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너무 시간과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안 그래도 해야 될 거 많은데 너무 아까우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 다시 배워야 될 필요는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운이 아닌 실력이 되도록인데요. 특히 장구. 우리 장구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냥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되게 디테일하게 티칭을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장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구는 생각보다 조금만 품을 들이면 굉장히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 실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꼭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기덕이나 덜어러 딱이 닥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요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되도록 내가 언제 쳐도 똑같은 균일한 소리가 나도록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장구범창이 아닌 2차에 내 믿는 구석이 되는 장구범창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복도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